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당선 이후에 정치권 전반에 세대 교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대선,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이준석 돌풍, 그 이후 정치권 세대 교체 바람에 대해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지용 전 민주당 청년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권지용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재섭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원래 자리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약간 늦고 있습니다. 추후에 오시면은 같이 합석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하고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같은 청년 입장에서 이 현상 어떻게 보시는지 한 줄 평부터 들어볼까요? 누구 먼저 하실까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폴더폰 시대에서 무슨 폰이라 피처폰 시대에서 예.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다. 스마트폰 시대로 열었다. 다만 그가 노키아로 끝날 것인지 애플이 될 것인지는 그의 몫에 달렸고 지금 애플, 삼성이 되고자 하는 청년 정치인들이 우후죽순 자라나고 있다. 뭐 이렇게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건 어떤 거대한 문명 전환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재섭 위원장 말씀이셨고, 우리 권지용 청년 대변인. 저도 그 우려도 있지만 기대가 더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당으로서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당대표가 만드는 변화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지금 유호정 정의당 의원 막 도착하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국회에서 오늘 손실보상법 중기 소위가 있어가지고 마치고 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숨이 너무 차실 것 같은데 우리 제작진이 물 한 컵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이고 뭐 바쁘셔도 챙길 건 다 챙기시네. 예. 주시더라고요. 네, 배려를 주셔서. 네. 예. 지금 무슨 시간이냐면은 이준석 현상에 대한 한 줄 평을 하고 있어요. 이호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 줄 평을 하자면 잘 됐네입니다. 잘 됐네? 이유도 같이 설명을 하면 될까요? 예, 짧게. 사실 지금까지는 그 보수 진영을 볼 때 기승전 지역 갈등 아니면 뭐 반공 키워드라든지 사실 우리 세대는 좀 공감이 불가능하면서 국민 화합에도 도움은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소모적인 정치 싸움을 하는 정치인들을 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21년도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보수 당대표가 당선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잘 됐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 됐네. 뭐 아주 간결해서 좋은데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새로운 주파수 대역에 정치가 출현한 것 같아요. 그동안은 중저파, 거기서 진보 보수 싸웠다면 이제 고주파 이런 대역이 열렸다는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자, 청년 정치에 그러면 긍정적인 영향을 평가해 주셨는데 혹시 반면에 아직은 실험적이고 조금 뭔가 한계가 있지는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 유념해야 될 대목이 있다면 어느 대목일까요?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저희 당이니까 저희 당 대표로서 제가 지켜본 이준석 대표의 어떤 한계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가 내세운 공정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세울 것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 소외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챙길 것인가, 뭐 이런 문제는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이준석이 너무 어리다. 이준석 대표가 너무 어리고 정치 경험이 다른 다선 의원들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불안하다라는 평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안이라는 것도 사실 뭐 내 애인이 너무 좋고 이럴 때 불안한 것이지 사실 마음 떠나면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보수당에 가지는 국민들의 관심이 예전과 다르게 엄청 아끼고 있고 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다고 이제 평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불안한 감정이 저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되지는 않고요. 더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뭐 한계지만 한계 아닌 것이라고 자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불안하다는 건 또 다이내믹하다는 것은 다른 측면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일단 어쨌든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 건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전에 해왔던 것을 하기 마련이라 과연 이준석이 대변해왔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네. 그들이 정말로 한국 정치에서 앞으로도 대변돼야 될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는 저는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이 시기는 불평등의 문제거나 아니면 소득 불안의 문제 이것을 최우선으로 다루지 않고서는 예. 많은 사람의 존엄을 갖추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과연 이준석의 정치가 그것을 대변해 왔는가? 예. 라고 했을 때 되려 시험의 공정만을 이야기했지. 예. 며칠 전에는 이제 용돈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청년들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그들에게는 시험만 공정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저 정치인이 어떻게 여겨질까? 따릉이도 타고 뭔가 새로운 이슈를 만드는 건 좋지만 정말로 뉴스 보는 것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와 완전히 떨어진 어떤 것을. 예. 그런 것은 이제 좀 극복해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중요한 극복해야 될 과제. 유 의원. 저는 보면서 뭐 어떤 걱정이나 뭐 비판과 우려를 하실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온라인상에서 조금 이악 물고 반드시 안 될 거야. 안 되어야만 해. 이런 태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중장년층이 주를 이루는 이런 정치계에서 때로는 청년 정치인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이거는 무조건 못할 거야.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한계를 말하기보다는 예. 긍정적 영향이든 한계든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평가하기에는 아직 많은 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건 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단정짓기에는 지금 한 3일 됐나요?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각 당의 좀 사정을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위원장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옛날에 뭐 그냥 이렇게 쉽게 준석아 막 이러던 당직자들이 또는 어떤 동료들이 이제는 대표님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어색하죠. 소통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요새 뭐 그 이 대표가 아니고 준 이 대표 약간 이렇게 늘 많이 서까지 안 나오다 준 이 대표님 이렇게 해가지고 준 이 대표 약간 이렇게 아이고 그 준자가 되는 건데. 따라다닙니까 그래.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저만 해도 사실 옆 지역 바로 제 옆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형 동생을 하면서 잘 지냈던 사이였는데 예. 갑자기 대표님이 되시는 바람에 예. 저도 호칭에 가끔 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만 예. 근데 또 그 대표로서 이 사람을 대우를 하면서 동시에 그 전에 가졌던 어떤 인간적인 관계들까지도 같이 가져가니까 예. 대표로서도 존중하되 인간적으로도 가까운 느낌이 있어서 당직자들과 이 대표 그다음에 다른 중진 의원님들과 이 대표님과의 관계 역시도 그냥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 그거에 대해서 어려워하거나 그러진 않고 예. 하나 이런 식으로 해프닝처럼 준이 대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준이 이런 대표. 해프닝 재미있는 해프닝처럼 넘어가는 예.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거고요. 뭐 당내 뭐 그거 갖다가 문제가 있거나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 본인도 좀 쑥스러울 것 같아요. 그럴 갑자기 겁니다, 아마. 예. 호칭이 바뀌니까 뻔히 아는 그렇죠. 사람인데.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최근에 들리는 소식이 2030 세대 입당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고요? 저도 실감을 하는 게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이 비슷하게 겹치지 않습니까? 거의 예. 생활 반경이 비슷한데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청년들 중에서 예. 저한테 그 SNS나 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입당을 하고 싶다고 직접적으로 연락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는 그 입당하시겠다는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한 7, 8분을 따로 만나는 일정들을 잡았던 만큼 예. 이게 진짜 실감이 되더라고요. 사실 여기 다 정당 생활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정당 가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 알거든요. 떼학볕에 가가지고 현수 막 걸어놓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설득하고 해도 쳐다볼까 말까 하는데 먼저 예. 이렇게 연락해서 당원 가입하시겠다는 거는 저도 길지 않은 정당 생활에서 예. 유례없는 일이라서 어허. 그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 나머지 두 분이 좀 부러운 눈빛으로 지금 쳐다보고 계세요. 네, 부러우실 겁니다. 많이. 예. 네, 아니, 좋습니다. 많이 부러워하십시오. 네. 아니, 또 뭐. 자,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그 언론의 주목을 끌만한 이슈를 많이 준비해 놨는데 그것이 바로 토론 배틀이에요. 그렇죠. 예. 예, 대변인 상근 부대표는 토론 배틀로 뽑겠다. 그리고 이 대표도 직접 면접을 보겠다. 네. 그런가 하면은 공천 자격 시험을
치르겠다. 그렇죠. 시험 봐서 공천 주겠다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공약들 앞으로 제대로 이게 구현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걱정 반 기대 반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기대가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당에서 인선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캠프에서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한테 예. 마치 전리품처럼 나눠주기 형식으로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인선들이 짬짬이로 이루어지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중요한 요직에 가 있는 바람에 예. 인사 적체가 일어나거나 혹은 뭐 이렇게 이 사무처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거나 하는 네.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편가르기도 있겠죠. 그렇죠. 편가르기가 생기고요. 예. 개파가 생기고요. 이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적어도 이렇게 공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당직에 도전을 해서 우리 당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라는 분위기들은 형성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반면에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토론 능력만으로 선발될 수 있는 이 자리인가에 대한 의문들은 뭐 있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도 좋아야 되고. 그럼요. 예. 예. 언론을 대항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론도 중요하지만 논평도 훌륭하게 써낼 수 있어야 되는 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능력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이 과연 우리 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언론을 상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들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공직 그 시험에 관련돼서도 이게 과연 이 정치인으로서 봐야 되는 시험이 맞느냐? 예. 그러니까 과연 이 시험을 통과하면 좋은 정치인으로서 담보할 수 있느냐? 이제 예. 뭐 이런 물음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적어도 국민들께 우리가 내는 후보는 이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예.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이런 게 있다면은 뭐 어디 농부라든가 예, 정말 이 사회에서 어떤 거 좀 소외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는. 그렇죠. 이제 또 어르신들이나 뭐 예. 이런 컴퓨터가 능숙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자 이런 어떤 김재섭 위원장 평가에 대해 가지고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똑같은 질문 드리고 싶네요. 저도 들어보니 사실 정의당은 기초 광역 의원님들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하고 보배인데 이제 들어보니까 이렇게 큰 당에서는 좀 짬짬이로 이렇게 소위 좀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분들이 되시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투명한 공천을 덜어 있는 일이라고 들어서 뭐 예. 투명한 공천을 위해 예. 뭐 생각해낸 방법인 것 같다라고 이제 저도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그 방법이 꼭 자격 시험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한편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농부라든지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사람을 만나고 공감해야 하는 직업인데 꼭 예. 컴퓨터 활용 능력을 그렇게까지 봐야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예. 뭐 잘 해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는 그러니까 어쨌건 새로운 시도를 하고 게다가 윤석 대표께서 빚진 게 적기 때문에 예. 훨씬 더 그전을 격을 깰 수 있는 파격 행보가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좋을 것 같고 기대되는데 근데 저는 그것이 예를 들면 자격시험이라고 하는 건 조금 실망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 되려 이제 정치가 지금 신뢰를 잃고 있는 거 그들이 정치 권력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예. LH 사태도 딱 그런 거잖아요. 근데 되려 그런 거에 되게 단칼로 우린 지방의원부터 모두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 하나라도 걸리면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방식의 전환이었으면 훨씬 더 호응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예. 심지어 이제 한국 사회는 꽤나 능력주의 사회라고 여겨지는 곳인데 예. 이미 사회 곳곳이 근데 정치의 영역마저 다시 능력으로 재분류하겠다라고 하는 게 예. 모든 공간이 다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아하. 예를 들면 정치라고 하는 공간은 가장 힘약한 보통 사람들의 어떤 스피커가 돼주는 유일한 통로기도 한데 그런 예. 게 더 좁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그 권지용 청년 대변인께 계속 좀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지금 민주당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대선 기획단장을 청년한테 맡기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민주당도 뭔가 간판이라도 좀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간판이라도 바꾸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질서로 예.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면 지금의 질서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 간판이라도 바꾸면 좋겠다고 싶고. 근데 바꿀 간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건데 내세워 본 적도 없는데 예. 바꿀 간판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그래요? 지금 여기 유호정 의원님도 계신데 예. 아주 정치적으로 다 모든 걸 설명했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예. 오늘도 되게 훌륭하게 정치를 하고 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타투라고 하는 문제를 네. 온몸으로 드러내는 정치를 하셨는데 아. 그 전에 어떤 분들도 하지 못했던 일 아닌가? 예. 근데 유호정 의원님이 그 전에 뭔가 되게 대단히 정치적 업적이 있어서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제작진이 유튜브에 화면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기존의 어떤 정치의 고정관념을 보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타투를 합법화하자는 유호정 의원의 오늘 그 시위 참여 장면입니다. 유 의원님, 아니 이런 기자회견까지 생각했던 거는 우리 기성세대가 보기에 좀 파격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사실 맥락이 조금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함께 기자회견을 한 분들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의 타투 유니온입니다. 예. 그러니까 타투이스트들이 노동권을 이제 보장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고요. 제가 그곳의 상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화섬식품노조의 노조 상근자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분들이 설립될 때부터 어떻게 투쟁을 해왔는지 봐왔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 때 노동자의 옷을 입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때도 안전모를 쓰고 피켓팅을 한 적이 있고요. 예.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그분들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국민들께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제가 옷을 한번 입으면 훨씬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거예요. 쇼라는 비판을 들을지언정. 사실 타투가 굉장히 가벼워 보이고 뭐 그렇게 한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타투이스트 분들이 현재 불법의 영역에 있어서 뭐 성폭력을 겪는다든지 협박을 당한다든지 그래서 뭐 돈을 뜯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분들의 작품을 제 몸에 새기고 또 몸으로 드러낼 수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알릴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 등이 가장 스케치북으로서는 가장 넓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타투를 해난 거예요? 그럼 진짜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타투 스티커입니다. 아티스트 분이 직접 작업한 작품을 스티커로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것도 뭔가 알리기 위한 어떤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까? 우리 국회 평균 연령이 54.8세. 그것도 남성 위주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정서적으로 한쪽으로 이런 걸 이해하기에는 좋은 공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죠? 사실 타투업법이라든지 뭐 제가 게임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소위 좀 청년층에게 좀 더 가까운 청년들에게 뭔가 더 많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피부로 이미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할 때 특히 다뤄야 하는 상임위원회에 깊이 공감하는 의원님이 없으면 안 계시면 게임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타투가 어떤 건지, 문신과 타투의 뭐 단어 어원이 어떤지 뭐 이런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조금 다르긴 다르구나 느낍니다. 혹시 저 무소속의 홍준표 의원도 그 입법 발의에 같이 하셨어요? 네, 사실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도 정의당이 좀 인원이 적어서 여론과 공감을 많이 사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건데요. 발의는 10명을 채워야만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나머지 4분을 더 이렇게 설득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국회에도 이제 눈썹 문신한 의원님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눈썹 문신 하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현명한 방식이네요. 의치 좋다. 눈썹 문신 하셨으니까 법안에 서명하세요. 이렇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흔쾌히 또 웃으면서 또 법안 살펴보시고 공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님 외에도 눈썹 문신 하신 의원님들이 좀 참여를 하셨습니다. 각 당에 다 있죠? 네, 그럼요. 그래서 모든 당 몇 의원님들 다 명이 참여하셨습니다. 떠오르는데요. 요즘 워낙 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다들 눈썹이나 이런 반영구 화장까지 합하면 1,000만 명이 넘게 이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하셨어요. 시골에 더 많아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36세 이준석은 대통령 출마 못한다. 이래가지고 출마 연령 제한 좀 없애자고 제안한 것도 유호정 의원님이시죠. 자, 이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 두 분은 어떤 생각이신지 다른 분들 의견도 한번 여쭤볼까요? 연령 제한 철폐.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맞추지 못할 이유가 뭔지가 되려 더 궁금하고 저는 그걸 설명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선거권을 가진 자가 왜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하는가에 예. 대해서. 그래서 그건 이제 대통령 연령 제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역시도 만 예. 25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헌법이 아니어도 바꿀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서둘러서 하면 좋겠고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 꼭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민주당에서도 반응 나오더라고요. 예, 김재선 저도 위원장.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 보수당의 보수적인 입장으로 예.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번 개헌 논의가 특히 이제 피선거권 연령 인하라는 개헌 논의는 이준석이라는 사람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기화로 해서 개헌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찬성하나 예.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전제로 해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 헌정사를 쭉 지켜봤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본인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헌법을 유린했던 경험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사람을 전제로 한 개헌 논의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권지웅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피선거권 연령 인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지금 신호탄에 불과하고 예. 차근차근 국민적 합의를 다 거쳐야지만이 개헌을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 도와줘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민주당이 도와줘야 공을 은근히 넘기시는데 아니 저희가 뭐 네. 아무리 하더라도 이게 개헌을 할 수 있는 그 의석수 자체에 턱없이 못 미치기 때문에 예, 개헌 저지선만 차지하셨죠. 그렇죠. 저지선도 예. 겨우 차지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여야 지금 3당 모이셨으니까 3당 청년 정치인들 공동 성명 한번 내고 기자회견 하시면 어떻습니까? 정의당에서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벌써 하셨어요. 거기에 제 이름도 넣어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의원도 함께 하시면서 네네. 아니 모든 제가 다 너무 의원님들도 방송을 함께 열심히 진행하다 보면은 예,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참 알려주셔야 많은 걸 돼요. 하는데 이게 홍보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다른 문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짧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청년 특임장관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유가 청년 재난의 시대다. 이걸 극복하자는 얘기네요.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한 2달 전이었나요? 그 청와대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을 수장으로 한 그 2030 청년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당시에도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가졌던 게 뭐였냐면 그 인원 구성을 보니까 2030 태스크포스가 아니라 4050 태스크포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실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분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뭐 그래도 어쨌든 청와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청년 문제에 있어서 아주 밀도 있게 살펴보겠다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만들었던 것인데 예. 지금 뭐 아무런 역할이 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제도를 하나 만든다고 해서 과연 청년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는 진정성이 좀 있는가? 네,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 의원님. 사실 청년 관련해서 뭐 청년 최고위원을 만든다든지 청년 무슨 뭐 각종 직책을 만들어서 할당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 권한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으면 예. 사실 또 그냥 이제 뭐 어허. 장식품처럼 될 우려가 있고요. 예. 저는 청년 의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아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직장 내에서 겪는 노동 문제라든지, 예. 집 한 채 갖고 싶다는 주거 문제라든지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불평등 문제인 거예요. 예.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예. 청년 문제도 함께 해결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많지 죄송합니다. 않아서. 자, 네. 권지용 대변인. 아니, 예, 10초만. 네. 저는 부서 만드는 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네. 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여성가족부가 하나의 전담 부서를 갖게 되면서 사실은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를 조정해야 되는 역할이 많이 축소됐어요. 그래서 예. 합의자 행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갖고 있는 조사나 알겠습니다. 공고 기능 같은 걸 같이 보완하는 저 게 밖에서 필요하다고 지금 말 저희 왜 잘려나고 이렇게- 난리예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 왜 이렇게 예, 촉박하게 오늘 세 분 진행하나요? 말씀 감사합니다.